지난번에 학원방송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1월 마지막 주 월화거든. 우리는 월수목이니까 월요일 날 시계 이긴 날. 오늘은 나오시면 닫혀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래고 돌아가면 돼 시계. 그렇지 말고 안 나오면 되겠지. 잘 쉬시고 올 때. 여러 가지 방정식 오케이. 여러 가지 방정식 아무리 자, 지난번 숙제가 선생님 61번이었니? 몇 번까지였니? 3번까지. 자, 지수는 특히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1차, 2차를 연립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지. 1차와 2차를 연립한 방식. 그럼 푸는 법은 이 식이 1차 식이고 이 식이 2차라고 봐야 돼. A 보지 말고 X하고 Y 기준으로만 생각해야 돼. 여기서 A는 숫자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문자는 X하고 Y인데 사실 얘는 X에 관한 1차고 또 Y에 관한 1차기는 해. 근데 전체적으로는 2차다라고 이야기를 해. 1차와 1차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라고 하고 1차를 2차에 뭐 한다? 대입한다가 우리가 쓰는 해법이었지. 따라서 위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X는 하고 정리하던지 Y는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세요. 선생님은 Y는 하고 정리를 했어. 그렇게 되면 Y를 없애겠다는 뜻이야. 요 Y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지난 시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X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분배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해할게. 자, 요렇게 됐어. 켜져 있니? 핸드폰? 자, 그러면 요렇게 됐는데 이 2차 방정식이 된 거지 이제. 두 식을 하나로 합체해서 하나의 식이 된 거잖아. 이 식이 어때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공식 뭐였지? 무엇이? D가 판별식이 용모도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식. 그 다음에 두 실근이면 어떻게 되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아? 똑같아? 두 개? 서율이 맞아? 오케이. 서율이 맞아? 마지막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이때만 커야 돼. 이때만 커야 돼. 서로 다를 때만 부모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이 두 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두 자는 의미가 없고 실근이 들어가면 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중에 서로 다를 때만 부모를 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지. 참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야. 아마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내가 칠판에 설명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특히 B가 요건데 짝수잖아. B가 짝수잖아. 따라서 얘를 B로 나눠.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까지 있어야 B'이야. B'이랑 B'의 절반을 말하는 거지. 짝수 공식. B를 2로 나눈 거. 자,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까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그대로 썼고 사실 제곱할 때는 마이너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곱할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플러스를 써도 되고 이제 정리해야지. 정리하면 항상 식은 정리부터 하는 거야. 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자꾸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역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4로 넣어서 A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 가장 정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색칠을 꼭 해주고 등호는 색칠을 꼭 해주고 크다면 오른쪽
작다면 왼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수직선에 우리가 근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부등식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부등식은. 자, 이게 답인데 이 색칠한 부분이 무한히 많은 해가 있는데 정수 A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으래. 자, 그럼 얼마가 가장 작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가장 작겠지. 그리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 이거는 천천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식을 갖도록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 66번은 힌트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오직 한 쌍의 해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연립방정식이고 똑같아요. 위에가 1차, 밑에가 2차야. 그럼 오직 한 쌍이면 해가 한 개인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이어야 돼. 해가 오직 한 개일 때는 무슨 근이어야 돼? 중근이어야 돼. 자, 오직 한 쌍. 여기서는 해가 하나다라고 해석을 해서 중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 쌍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쌍이면 두 개 아닌가요? 근데 이 쌍이 x와 y를 한 쌍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한 쌍이면 x는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x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근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17번. 이번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르던 두 허근이니까 이번에는 허근이 돼야지. 이렇게 푸는 문제는 똑같고 판별식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야. 푸는 법은 똑같고. 자, 그래서 이걸 판별식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풀 수가 없겠지. 근데 아는 사람은 뭐야? 똑같은 문제가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한번 이해한 사람은 다 맞추게 수밖에 없는 문제야. 자, 이번에도 역시 밑에가 1차고 위에가 2차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마무리. 자, 69번. 이제 활용 문제를 좀 풀어볼까? 실생활 활용 문제. 문장제 문제죠. 항상 등장하는 수학마다. 지름의 길이가 25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62일 때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원이 있어야 되니까 원 하나 그려주시고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접하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꼭지점이 딱 여기 다 있는 거지. 이게 내접이지.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무조건 둘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와 세로로 접근을 시작한다. 무조건 가로 세로로 접근을 시작한다. 그러면 둘레는 x가 2개, y도 2개. 이게 둘레지. 이게 얼마래? 62래. 그러면 x 플러스 y는 3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지. 둘레가 62니까. 근데 지름의 길이가 25를 아직 안 써먹었거든. 수학에서는 안 써먹는 조건은 웬만해서 주지 않는다. 그럼 실제로 저게 없으면 얘를 풀 수가 없어. 문자가 두개 식이 하나잖아. 연립방정식은 문자 두개 식 2개가 돼야 되거든. 또는 문자 3개면 식이 3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식이 어디 나갈 때는 저기 수망이 있는 거야. 지름이 25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 그림에서 지름은 어떻게 그리면 돼? 그렇지. 대각선이면 충분하지. 그 길이가 얼마래? 25래. 이거 조심해. 반지름과 지름을 또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 지름이야 지금. 반지름 아니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바로 그것이. 직사각형이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들어있잖아. 피타고라스지. 가장 유명한 공식.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식이 2개가 됐네? 식이 2개가 됐고 연립해야겠네?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네? 역시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라고 해결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계속 y는 하고 정리했거든? 처음으로 그냥 x는 하고 정리할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x는도 그냥 가능한 거야. 우리는 y는만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얘를 x 자리에 넣으면 되지. 또 얘기하지만
x는 하고 정리한 사람은 x를 없애겠다는 의도, y는 하고 정리한 사람은 y를 없애겠다는 의도야. 자, 따라서 x 자리에 31 마이너스 y를 제곱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이 내림 차순으로 정리합시다. 완전 제곱하고 있는 거야. 31의 제곱이 얼마지? 961인가? 마이너스 620는 25의 제곱은 계산했습니다. 제가 연산은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천천히 하는 게 맞아. 내 속도로 하지 마시고. 자, 위의 사례를 빼서 계산하자. 336이네. 그럼 이 60이 336이니까 다 2로 나눠지네. 이거 숫자가 좀 크다. 168을 소미수분해 해서 31이 되는 걸 찾아내야 돼.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찾았지? 그럼 x는 x가 아니라 y지. 우리 y 풀고 있지. 이렇게 인수분해 했으니까 y는 7 또는 24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인수분해 결과. 자, 그러면 y는 7과 y는 24를 따로따로 쓰시고 답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시수야. 연립방정식은 연립의 형태로 답을 써줘야 돼. 그래서 x는 또 얼마인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답을 꼭 써야 돼. 짝을 지어서. 이제 y가 7이면 y에다 7을 어디다 넣을까? 둘 중에 어디다 넣으라 그랬지? 몇 차씩? 1차씩. 1차씩 y에 7을 넣으니까 x는 24가 나오고 y에 24를 넣으니까 x가 7이 나와. 서로 반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가로 세로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답이 두 가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두 직사각형은 똑같은 거야. 한 변이 7이고 한 변이 24인 직사각형이니까 똑같은 직사각형이야. 자, 그러면 긴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얼마? 그렇지. 24가 돼야지. 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 체크하지 마시고요. 필기만 합니다. 그냥. 오케이? 체크하지 마. 본인이 풀어야 돼. 자, 이런 문제도 우리 중등 과정에서 많이 세워봤어. 대각선의 길이가 10m인 직사각형 모형의 땅이 있다. 여기 10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땅이 있다. 여기 땅이구나.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1을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2를 늘렸더니 땅의 넓이가 8만큼 증가하였다. 8만큼 증가하였다. 처음 땅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처음 땅이 큰 거야? 나중 땅이 큰 거야? 나중 땅이 큰 거지. 그러면 한글로 이렇게 식을 세우면 편해. 나중에서 처음을 뺀 게 8이다. 물론 넓이라는 말은 생략된다고 표현하고 우리끼리 나중 넓이에서 처음 넓이를 빼면 8이다. 그럼 나중 넓이는 그림이 어디 있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이게 나중 넓이지. 얘가 가로는 1 줄어들고 세로는 2 늘어난 그림이잖아. 그치? 빨간색이 나중이야. 그러면 처음 넓이, 나중 넓이부터 구할까? 근데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서 출발했고 지금 10은 처음 거야 나중 거야? 처음 거지. 저 10을 써먹기 위해서는 처음 걸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정보가 있는 쪽 우리는 먼저 쳐다봐야 돼. 그래서 이게 10이야? 무조건 가로 x, 세로 y. 이거부터 출발한다. 그럼 벌써 나중 넓이가 xy가 아니고 처음 넓이가 xy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처음 넓이가 xy. 가로 x, 세로 y니까. 근데 빨간색은 가로는 1 줄이고 세로는 2 늘렸으니까 가로는 1 줄였으니까 1을 줄였으니까 x-1이 될 거고 세로는 2 늘렸으니까 세로는 y 플러스 2가 돼야지. y에서 2만큼 늘어난 거니까. 자, 그럼 나중 넓이는 x 빼기 1 곱하기 y 플러스 2가 됩니다. 요 뺀 게 얼마나? 8이다. 요렇게 식을 세려고 내가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먹고 있었잖아. 나중 넓이에서 처음 넓이를 뺀 게 8이다. 라고 그대로 썼고 전개 하니까 XY가 지워지네.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다.
2x 빼기 y는 1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 근데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랬고 하나 더 있겠지 뭐 연립하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10인 거 안 써먹었어. 10인 거 대각선 길이 10인 거 이번에도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역시 피타고라스로 해결이 되겠다. 자 이제 1차를 2차에 뭐 해주는데?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x가 y가 구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게 점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점 넓이가 이거구나. 나중 넓이를 구하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또 나중 넓이 물어봤는데 점 넓이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 항상 마지막에 맞는 말 한 번 더 확인할 거. 자 이런 식으로 식을 한글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습관도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겠지. 자 잠시 풀고 있어. 선생님이 요 파일을 내가 다운받아야 되나? 자 그리고 풀고 있어. 이어서 하긴 할 거야.